이번에 미래부 주관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안전 진단과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공공기관들을 많이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도 있고요. 전력 관리, 전력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배전 자동 시스템이라든지 댐을 운영하는 시스템, 인프라 쪽에서는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고요. 교통 쪽에서는 이제 크게 철도와 항공 쪽에서 이제 많은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자동 정지 시스템이라든지 철도 운영 종합 관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항공 쪽은 특히 이제 이런 관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보면 혈액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감염병 대응 시스템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저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재난 관리, 홍수라든지 산사태 등 또는 그 산불 상황 감시 시스템 등 공공이나 정부 부처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정말 많은 시스템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그 기능 안전과 관련된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표준들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이라든지 항공, 자동차, 철도, 의료 분야 등에서 이런 기능 안전 표준들을 준수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쪽 IC 60800이라든지 항공 쪽에 있는 DO178 또는 DO278 같은 표준들은 소프트웨어에 정확하게 이제 국한돼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관련된 표준들이고요. 특히 항공 쪽은 항공기와 관련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DO178 그리고 항행 안전 시설과 관련된 지상에서 관제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DO278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요. ARP4754라든지 ARP4761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런 표준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나 철도 같은 경우도 유럽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SGS, TUV, DMV, 로이드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안전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발전소나 원자력, 철도 쪽에서 시스템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로 인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이제 상당히 큰 시장이 해외 기업들에게 현재까지는 잠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게 항공 쪽은 이제 그 인증을 하는 그 전문가를 이제 DR이라 그러는데 그런 DR이 현재까지는 미국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어떤 장벽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나 철도 쪽에 강세를 보이는 유럽 쪽의 인증들도 보면 이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상 그 표준을 만든 아까 말씀드린 TUV나 SGS나 그런 회사들이 표준을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시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증 기관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유럽 그 기업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저걸 하고 싶어도 용량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 시장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장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서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어떤 관리 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철도라든지 원전, 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잘 갖춰져 있는데 아쉬운 건 이 외국 사례들을 사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도 많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룰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서도
그 성능 적합 증명이라든지 가망 인증이라든지 많은 이제 인증이나 그 시험을 받게끔 사실 국토부 법으로 항공법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그런 일련의 인증이라든지 평가 업무들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항공안전기술원인가요? 그런 이제 인증기관을 별도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그 항공과 관련된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 인증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분야별로 지금 흩어져 있고요. 이런 법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 하드웨어 위주로 안전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항공이나 철도, 재난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안전 진단과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컨설팅을 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공공 분야의 어떤 성과들을 모아서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그 진단을 추진하고 나름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제도를 연구하고 보급해가는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20개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좀 더 그 대상 시스템을 확대해서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계, 품질이 낮고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진짜 한번 살펴보자.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말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안전한가? 그 2가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런 진단 모델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형 벤더들은 나름대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컨설팅 기업들, 외국 컨설팅 기업과도 손잡고 또는 국내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뭔가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민간 중소기업까지는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모습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책이라든지 정책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한 파트가 있고요. 이런 진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서 보급을 하자.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테마로 업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시장도 창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 기업들이 잠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 안전 시장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공공 쪽에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민간까지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이런 진단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거나 이런 그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부 주관으로 전체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메인이 이쪽입니다. 실제 올해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진단 및 컨설팅을 할 건데, 진단 및 컨설팅은 저희 TTA와 공학센터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몇 기업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 진단 관련 기업들 또는 테스팅 기업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잘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전 체계나 정책 연구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연구소가 전문이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전문 인력 양성도 여러 기관들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올해 도대체 뭘 보고자 하느냐인데, 아까 박태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자, 과연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안전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놓고 볼 때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공공에서 운영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하드웨어들과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과 같이 이제 운영되는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스템 측면에서는 정말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이 갖춰져 있나, 정말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하여 안전 기능 충분성이라고 지었는데요. 아까 영종대교 사고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안전 기능 충분성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분명히 다리 영종대교에서 맞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자체가 붕괴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처럼 뭔가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이제 안개가 꼈을 때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명히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지가 됐으면 그런 거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현재 시계가 몇 미터밖에 안 되니 몇 킬로 정도로 달려야 된다. 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어책을 쓴다 그러면 시야가 10m 이내일 때는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사실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는 인천대교처럼 일정 이상의 짙은 안개가 꼈을 때는 바람으로 그걸 인공적으로 안개를 없애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를 생각했을 때 이런 다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안전 분석이 제대로 처음부터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진단에서는 이제 안전 기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잘 도는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고, 자, 우리가 사용자가 보는 어떤 인터페이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터페이스 아랫단에서 움직이는 인프라, 미들웨어, 와스, 웹서버, DBMS, OS 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은 아예 돌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의 성능이라든지 자원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백업할 수 있는, 백업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운영 중인,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진단을 해 나가면 그래도 큰 그림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기관들을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이제 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걸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오픈되면 우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난다. 또는 감사 또는 국회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설득 논리는 이건 뭔가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진단을 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향후 개선 방향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컨설팅 업무입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20개 시스템을 확보를 했고요.
안전과 관련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혹시 이제 향후에라도 이제 이런 그 진단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관이 있으시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